대한민국 고수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화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꽃과 나비가 있는 우리 들판에서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직접 그리신 화가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선과 색 단체 회장님이셨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이셨고 개인전 109회 그리고 단체전 670여 회를 직접 하신 정말 쟁쟁한 실력가 우리 화백님 강종렬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대단하신 분을 모시다 보니까 소개하다가 막 제가 떨렸어요. 지금 막 시즌 1, 2, 1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기 우리 화백님 지금 보니까 막 나비도 날아다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화백님 작품을 이렇게 배경으로 방송을 지금 해보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아니,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새 방송국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봄철하고 딱 맞습니다. 지금. 저는 동백을 못 보고 밑에 나비랑 꽃만 봤는데 보니까 정말 동백숲이네요.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 정말 브랜드 인사이드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에도 환하게 봄이 와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각 분야 고수분들이 어떻게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를 살아갔는지를 5가지 T로 이렇게 여쭤보고 답하는 걸 보면서 브랜드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그런 방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은 또 퍼스널 브랜드,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청하시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강종렬 화백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전남 여수라는 데 있습니다. 요새 많이 이렇게 뜨고 있죠. 여수가 한국의 정신이고 또 여수하면 동백, 오동도 동백하면서 많이 생각나는데 옛날에는 다른 그림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동백꽃 화가로 많이 알려져서 여수에서 작업하고 있는 강종렬입니다. 서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선이 우리 화백님을 뵈야 되는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수에서 오늘도 직접 올라오셔가지고 한 6시간 걸려서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주로 활동 무대가 여수는 아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화가는 전 세계를 무대를 해야 되고 또 작업을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정체성이 있고 자기가 편한 곳에서 해야죠. 제가 개인전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109번째인데 지금 뭘 하다가 왔냐면 전남의 광양에 보면 도림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8일부터 오픈을 해놓고 이제 도림미술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조명을 해보겠다. 그래서 전시를 해놓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오픈이 됐다는 거죠? 네, 5월 2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까지 강종렬 개인전인 거죠? 도림미술관에서.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또 우리 화백님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좀 꽤 있다고 들었는데 알기에는 와디즈에서도 우리 작가님 작품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래에 와서 제가 이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그림이 많이 알려진 그림이긴 한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그림을 좋아하고 계시고 또 교황실에 걸려 있다고 그래. 한국인으로서는 참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죠. 로마의 교황청에 걸려 있는데 35짜리 그림인데 너무 그러면 교황님만 보면 안 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 다 봐야 되니까 판화로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금 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디즈에서 로마 교황청에 걸려 있는 그 그림을 똑같이 판화 형태로 해서 우리가 소장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몇 점 정도까지 기획하고 계십니까? 100점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고 많지도 있습니다. 않네요. 너무 귀하네. 근데 그 작품이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로마의 교황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애정하는지 그 스토리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황청 내부에서 이야기가 들어와서서 비서실에서 제가 마침 그때 이제 로마에서
교황청 옆에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게 이제 돼서 있었는데 그 의뢰를 해보겠다 그래서 뭐 영광스럽고 좋지요 하면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 제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동백 작가니까 동백에서 주제로 하되 교황님의 평소에 무슨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는가 이런 걸 쭉 보니까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싶어서 제가 마침 동티모르라는 나라를 가서 참 젊은 여자분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주고 저를 이제 케어해 주던 분이 있는데 어린애를 데리고 있는데 어떤 애지에서 온 사람하고 하룻밤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애를 낳는 모양이에요. 동네에서 조그마한 섬이었는데 거기 동네에서 자꾸 그 여인을 이제 아주 안 좋게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항상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애를 보듬고 있는 그걸 보고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사람을 탄생시키는 것 특히 그게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거 뭐 더 이상 있어요? 본인한테는 정말로 보석보다 더 중요하고 어린애인데 다른 사람들은 좀 그 여자를 터부시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생각하고 있었고 동백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여인들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보면 동백숲에서 삼남만상들 다 축하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 축하를 다 해주고 있고 따뜻한 봄날에도 그 혼자서 이렇게 애를 이렇게 생명을 낳아서 씻어주는 장면인데 교황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만 교황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직접 한 2달 후에 편지까지 써서 저한테 보내주고 이제 그래서 이게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다 싶어서 판단을 만들었습니다. 동백꽃 밑에 숲에 그 여인이 아기를 품고 이렇게 씻어주는 모습인데 여기에 그 여인하고 아기만 있으면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교황님에게 전해져서 교황님이 평상시에 철학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담은 작품이다 싶어서 귀하게 그렇게 교황청에 걸어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한 스토리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저희 이 브랜드 인사이드의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 탤런트입니다. 태어나서 바로 나는 재능에 막 미술 바로 작가가 되겠다, 화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기 때부터 그림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의 DNA가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술적인 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환경에서 한 사람들은 뭐 좋은 물감도 갖다 쓰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당시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실랑가 몰라도 크레파스라는 게 있었고 크레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크레용. 그건 아주 딱딱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니까 미술 전문 선생님이었고 첫 발령해서 그 선생님이 첫 시간인데 근데 선생님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순간에 저 선생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게 뭔가 하다가 미술 시간에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 프라타스 나무라고 이제 있고 붉은 벽돌로 해가지고 뒤에 집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려서 정말 성의있게 그린 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그림이. 옛날에는 교실에 보면 나무 책상에 가고 둘이 앉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근데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나와보라고 그래요. 오늘 그림들 내 옆에 이제 하는 친구가 선생님이 저 종렬이 오늘 그림 잘 그린 것 같은데 안 내놓네요. 그래요. 선생님 이렇게 가지고 와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들고 이제 갔는데 선생님이 딱 보면 눈이 갑자기 번쩍번쩍한 것 같아. 지금도 그거 내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너가 그랬니?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이 첫 수업에 노래 첫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그 다음 날 가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무실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나무는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나 싶어서 근데 열심히 그리는 거는 생각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갑자기 그림 그리러 가자면서 나한테 살짝 하는데 크레파스 24색을 야 이거 선생님 선물이다 그러면서 딱 줘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가지고 첫째 나한테 크레파스라는 것을
줬어요. 같이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크레파스 감촉이 얼마나 순간에 좋았던가 그것을 아직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림이 주로 고호 그림이나 밀레 그림 그런 두 개가 그 추상 미술은 없었고 그 딱 보여요. 근데 내가 화가가 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옛날에 이제 어려울 테니까 어머님은 그림을 그려도 된다는 생각을 은근히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아버님들이 주도권을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림 그리면 안 돼. 너희 형도 그림 그리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형이 더 잘 그리는데 너가 무슨 그림을 그려? 너는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든 육사 옛날에 육사가든지 검판사가 되든 그런 데 공부를 하라고 이제 절대 못하겠네. 꿈을 은근히 접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시련이 빨리 오셨네요. 화백님의 재능을 처음 발견해준 우리 5학년의 눈에서도 그렇게 멋졌던 우리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강주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연락을 내가 불행하게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한번 해서 강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첫 월급에 너 크레파 사준 거 아니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게 첫 월급인가 모르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사준 그 크레파스를 만들 때 그 느낌 촉감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개인전 할 때 선생님을 모셨어요. 모시니까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다음에 내 초등학교 때 너 그림을 보고 그때 이제 인상주의 그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나무를 그렸는데 빛을 그 당시 때 너가 이렇게 그린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는 나무에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그러면서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들으면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좀 연락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청에다가도 강조해야 하니까 개인 정보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뭐로 하고. 정용수 선생님한테 바로 그냥 방송으로 직접 선생님에게 그 초대 메시지 그냥 여기서 바로 그러면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보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자, 요 화면 보시고. 선생님 저기 강종렬입니다. 선생님이 참 저 어린 날 어떻게 알고 저를 그렇게 해준 거 평생을 제가 잘 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시회는 저 어린 날 그림은 안 나오지만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삶의 과정이란 전시회 그림이 다 나오는데 이번에 꼭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곧 며칠 안 남았을 테니까 선생님 혹시 보시면 연락도 좀 주시고 또 우리가 선생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 연락 주세요. 네, 요거는 이렇게 짧게 쇼츠로 짧게 잘라서 요 대목만 또 바로 또 다시 유튜브에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을 발견한 계기가 그냥 그 마음을 다해서 그린 거를 선생님이 알아보시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재능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의 반대는 어떻게 언제 이거를 꺾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계속 반대를 했죠. 그림을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장학생으로 좀 시켜주십시오. 옛날에는 예능 장학생이라는 게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뭐 그림 그릴 줄 아냐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거 가져와 봐라 그래요. 근데 그려놓은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유명하게 잘 그렸습니다. 근데 형님이 그리는 숫자를 2개를 가지고 가서 형한테도 말 않고 너 형 그림 잘 그린다. 너 형 그림 아니냐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어서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슬 짓고 하고 그 대신 그때 방학 전인데 선생님 내가 방학 때에는 엄청난 그림을 그려갖고 올 테니까 그때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방학 때도 하루에 2선을 점씩 계속 다니면서 이제 그려갖고 이렇게 싸서 선생님한테 내 약속대로 갖다 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장학생 될 만한 거 안 하면 저 그림 만들고 학교도 그만둘랍니다. 그래서 반강압적으로 이야기. 내가 또 자신이 있었고 그렇게 이래 보더만
이건 너가 다 그렸어? 정말이야? 그래서 그렇다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장학생 시켜줄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래도 아버님은 반대.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아버님한테 이해시키기는 됐죠. 돈 안 주고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그러는데도 끝까지는 못하게 하면서 이제 너가 꼭 그림을 그려야 돼 하면서 그때는 화를 한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화가 나서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계속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고 오다가 아버님은 들켰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이제 바다가 있어야 돼. 바다에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났든지 그림을 아주 그냥 거의 포기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고 그래도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어. 그때 묘하게 이제 이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그릴 수 있겠다. 아버님한테 항상 그림 그릴 때 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그럼 아버님은 끝까지 반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는 몰래 아버님 몰래 물감을 사주고 그랬어요. 어머님의 지지와 응원 덕분으로 오늘날에 우리 화백님이 계신 거네요. 그러면 우리 큰 형님은 더 잘 그리셨다고 하는데 형님은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제 송암 강종래 형님이라고 그 형님은 이제 한국화를 하시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형한테 그림을 많이 배우다시피 했죠. 그리는 걸 보고 옆눈으로 맨날. 또 다른 여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한 분 강종순이라고 한국 한복계에서 유명합니다. 서울에. 그다음 밑에 동생은 또 도자기 한. 그렇구나. 그냥 아무거나 들고 가서 팔면 다 팔리는 것들이네. 상상만 해도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재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너무 재미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트레이닝.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은 발견할 수 있는데 재능을 발견해도 그 분야의 탑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나름의 훈련법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또 화백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곳에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나를 훈련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하는 거를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난 이렇게 해봤다. 그림을 하게 되면 집에서 어쨌든 경제적인 거는 또 받침이 돼야 되잖아. 특히 남자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 시대 때는 지금은 많은 매체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림 판매되고 그러면 옛날에는 실제 그림 보고 전시를 한번 보고 그때는 이게 그림을 선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작품을 막 하는데 우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재료값이 문제잖아요. 특히 서양화 쪽은 재료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려면은 남한테 손 안 벌리게 하려면 미술학원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분위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미술학원을 좀 했죠. 젊은 날에. 그래 하면서 한 2, 3년 했을 겁니다. 하고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건 내가 학원을 하는 건 아니다. 내 꿈이 화가였는데 제작 기르는 거는 학교 교수님들이 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어렸을 때 꿈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가요.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 학원을 때려치워야 되겠다 싶어서 생계가 달렸는데 얘를 때려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혼할 뻔도 하고 근데 마누라하고 이제 제가 옛날에는 이제 그 우리 미술 분야 뭐 국전이라는 게 지금 막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국전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집중 가을 되면 그 갈 때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내가 그 이름도 나고 또 해야 되는 참인데 못 모르고 시골 사람이 이제 모든 그 자기 고집으로 하면 될 거로 생각 그런 화가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내면서 바로 내자마자 입선 특선 바로 하고 막 팡팡팡팡 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만에 이제 어느 선에서 서울서도 중앙에서 집중으로 여수에 저런 친구가 하나 있다 하면서 이제 미술학원을 와이프한테 말없이 때려치우고 이제 오늘 내일부터 학원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잘된 학원을 왜 지금 어떠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 와이프하고 10년 후 가도 조금 돈은 우리말로 경제적으로는 좀 되겠지만은 지역에 뭐 조그마한 건물도 하나 하고 그러겠지만은
작가로서 잘못하면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것을 나는 그래서 작품 하기를 하는데 나이들이 하는 말이야. 밥은 안 굶길 테니까 좀 참아주라. 그 대신에 이제 정말로 열정적으로 작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참 살 길이 다 생겨요. 그렇게 해보니까 혹시나 강종렬이가 나중에 좀 유명하면 어떡하 그림을 하나씩 다 사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제 1단계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딱 보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딱 떠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작가님 중에 유혹하는 글쓰기를 쓴 스티븐 킹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시죠. 스릴러의 이 작가신데 이분이 글을 쓰는데 글로 먹고 못 사니까 허드렛 일을 하셨었거든요. 병원에서 막 시트 같은 걸 빨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작품을 써서 공모전에 내보내고 이러다 입선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허드렛 일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글 쓰는 시간을 점점 늘리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글만 써서 먹고 사는 이런 게 그 과정을 우리 화백님이 똑같이 걸어오셨네요. 그래서 혹시 그림에 재능이 있으신데 먹고 사는 부분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화백님의 이 지혜로운 것처럼 내가 실력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때를 기다리면서 허드렛 일이든 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면서 요 시간을 버텨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딱 와닿네요. 지금 생각하면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참을 줄 아는 인내심이 중요하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거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아주 바삐 이렇게 돌아가다 보고 사람들 유행에 따르다 보니까 자기 그림하는 것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행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림 작품이.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자꾸 애국에서 선진 거 새로운 거 따라가다 보면 자기 정체성도 없어지고 작품도 항상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걸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 딱 나왔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마라. 뭐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힘들어도 좀 견디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라.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면서 힘든 일도 좀 버티는 시간을 가져라. 역시 진짜 막 가슴에 와닿는 지금 막 인생 철학이 막 나오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가지 키워드, 세 번째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싶으세요? 자기가 자기 일에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모르는 것 같아도 주변에서 다 알게 됩니다. 어떤 작가로해서 정신 이런 거는 안 잃고 있으려 그러죠. 그래서 제가 40대까지는 작가로서 실력 면으로 모든 걸 섭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럽이라도 현지에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작품의 흐름도 알고 그럼 나는 누구냐는 것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강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내가 있어야 할 곳도, 서울이면 서울, 지방이면 지방만, 뉴욕이면 뉴욕,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맞냐 안 맞냐는 것을 자기가 자기 있어야 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 젊은 날에는 항상 흔히 시골 사는 얘기는 출세하려면 애국을 가서 유학을 가든지 그다음 최소한 서울을 올라가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많이 갈등하고 내 친구들도 그림하는 친구들 서울 와서 많이 있었는데 이제 LA에서 첫 개인전을 30대 초반 때 내가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애를 데리고 전시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에다가 이 줄을 묶어서 이게 딱 오는데 엄마는 이제 미술 이 갤러리에 들어오고 싶은데 애는 막 이렇게 뭔가 도망을 막 가려고 하네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그 당시 때 내 느낌은 미국의 문화고 자기 개성을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현대 미술이나 고전 무용을 파괴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추상 미술이 나오는구나. 그때 묘하게 그런 순간을 보면 깨달고 그래 이런데 그래서 새로운 미술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유교적인 교육 받았고 부모들은 잘하고 항상 시키는 대로 와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가진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추상 미술을 한다든지 하는 거 따라갈 수 있느냐? 추상 미술은 한국에서 이렇게 안 맞아 떨어진다. 그걸 이제 탄력 마음이 이제 편해졌어요. 한참 우리 미술계가 막 서양 미술을 막 받아들일 때 정신없이 자기 정체성을 막 잃고 다닐 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강종렬이가 뭐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 아까 있을 자리, 그다음에 어떤 작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꼭 지역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내가 학고부동하고 내가 이론적으로도 강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것이 너무 따라가면서 보이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외국에서 전시회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여수에 있는 동백꽃을 가져 그리했고 여수 풍경 가져 그러니까 각광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재를 갖고 잘 풀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정말 브랜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전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종렬 화백님의 이 브랜드 인사이트 자신을 트레이닝 시킨 방법 3가지를 딱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세상이 나를 알아봐 줄 때까지 때를 기다려라. 경제적으로 뭔가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고 안 되니까 좀 다른 일을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버티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라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마라.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 이게 되면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쫓아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된다. 네, 평생을 그렇게 헤매다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정해라. 내가 있을 곳을 내가 정하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세상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 작가는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50대 초반에 이제 필리핀 이제 정부에서 저를 초대절을 하자 그래서 하러 갔는데 정부에서 초대했으니까 호화롭게만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내 운전을 하던 어떤 젊은 분이 선교사인데 필리핀의 어떤 다른 모습을 한번 보실랍니까? 그래요. 그래 무슨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닐라 빈민촌 그런데 보죠. 내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내가 그래 인권이 이렇게 무시되는 데가 많이 세계 곳곳이 있구나 싶어서 이제 필리핀 그런 데 가서 이제 힘든 그런 사람 직접 내가 스케치를 하면서 인터뷰하고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이제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이 묘하게 이제 만나게 돼서 이제 알아보고 자기 나라 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좀 그래서 전 세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초청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체 정말로 남태평양 물결이 내는 걸 반짝반짝 나오고 너무 좋고 그 야자수 나무가 평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좀 밑으로 깔아서 보고 딜리라는 시를 이제 그 수도인데 전쟁이 그때 독립된 데가 한 3년뿐이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아주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예술가의 양심으로 이 나라 아름다운 풍경도 그리고 이 또 서민들의 삶의 모습도 그리겠지만은 이 지금 어지러져 있는 폐허 상태, 인권 문제 이걸 내가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름다운 풍경 가서 우리 동티모르가 이런 아름다운 거 관광 와서요 이제 이런 쪽으로 내려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분간을 가만히 있더만 결론을 냈으면 당신은 예술가니까 그러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요. 찾아다니면서 힘든 사람들 이야기 인터뷰하고 막 하면서 다시 그 나라를 이제 역사를 그린 겁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 동서로 갈라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려서 알리고 특별 전시관을 만들어 주겠다. 전시를 좀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경기도 파주 쪽에서 했는데 그때 직접 대통령이 오셨어요. 자기 나라 광고를 해 선전을 이렇게 이런 좋은 그림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탭 카팅도 해주고 그 나라 또 알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해왔죠. 작품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계셨네요. 이게 네. 외교를 넘어서는 일인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잊어서야 안 될 일을 인간이 살면서 항상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라도 기억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걸 남겨야 될 일도 있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지역의 문제를 숙제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순 사건이라는 이제 큰 아픔인데 제주 4.3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 아픔을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 30대부터 그림 시작하면서도 항상 있었는데 이 문제를 작가로서 안 그려내면 나중에 내가 편히 잠을 못 자겠다. 최선을 못 뜨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는 한 20년 전부터 쭉 해왔죠. 자료 구하고 현장 가고 만나고 사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리는 과정은 한 5년 걸려서 22년도에 전남도하고 여수시에서 이제 후원을 해서 여수 엑스포역에다 일단은 그 전시회를 이제 큰 여순 사건 그림만 해서 이제 알리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일부를 전남 도립미술관 전시장에서 메인으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눈물도 흘리고 이런 우리가 책으로 읽는 것이나 우리가 기억으로 하는 것, 강의로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실제로 그림을 봤을 때 그 감동 같은 걸 나는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고 나는 예술가로서 예술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의 핵심을 보면 십자가가 중간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 군인하고 또 민간인하고 손잡고 하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혼들이 지금도 분을 못 풀고 내가 왜 죽었는가 모르고 막 떠다닌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풀어주자. 그런 작품들이 그 그림뿐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힘든 사람 그 영혼들 그런 그림도 전시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림 보고 뭔 질문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이 작품에 지금 한강 작가가 생각이 나지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생각났어요. 소설은 그림은 지금 그 작가 나와서 지금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다행입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지. 당신이 그렇게 그 감동을 받고 그랬으면 그걸로 작가로서는 참 만족합니다. 내가 그랬죠. 메시지가 말씀하시는데도 너무 잘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오죽할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작가님 전시회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 우리 지금 강종렬 화백님 작품전이 지금 5월 2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보는 것이 내 작품이라서 그런 거 아니라 동백 그림과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동티모르 그림이 또 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여순 사건 있고 그다음에 우리 80년대 90년대 어려웠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쫙 그런 한 칸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수도 시골이지만 더 내가 들어가서 한 사람을 조명을 했는데 그걸 하루 일상을 쭉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 그걸 한두 점씩 내가 발표된 이번에 10점을 다 발표를 해놨거든요. 그것도 보면 이게 현대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이번에 와서 다 볼 수 있어서 이번에 저의 강종렬이 젊은 날부터 무엇을 고민해왔고 학으로서 어떠한 것을 걸어왔고 시간을 그렇게 다 흔적들이 있는 그런 전신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브랜드 인사이드를 하면서 진짜 깊이가 어디까지신지 정말 이게 심오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같이 여기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 되게 느낌이 달라요. 예술의 깊이가 얼마나 기는가, 크기가 얼마한가. 이걸 지금도 하면서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감에서 냄새를 안 맡으면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 엄마 보고 아침에 도시락을 좀 싸주라. 그것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도시락 싸준 정성을 가지고 아침에 오면 딱 저녁까지 그림을 하고 성실하게 출근해서 그림 그리다 그렇게 해야 퇴근하고.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재미난 말로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전 세계 대응도 되고. 저기 질문 순서를 바꿔서 네 번째 T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긴 시간. 아까처럼 이렇게 반대도 있었고 먹고 살기 힘든 시간을 또 거치기도 했고 요렇게 또 해외도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림을 나는 이 정말 나의 정성과 혼으로 그렸는데 이거는 갑자기 좌냐 우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상한 시각에도 붙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한 힘은 어디에서 기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다짐을 하면서 젊은 날 27살 때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제는 프로 작가를 해야 된다 하면서
너 그 옛날에는 좀 어렵게 살면 너 라면만 먹고 살래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강종길에 너 4, 50대도 라면만 먹어도 되냐? 느낌적으로 내가 다른 것도 해도 성공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그래. 내 초심이 처음에 이거였으니까 이걸 잃으면 안 돼 하면서 그 힘을 주변에서 어떤 일에서도 이걸 달라붙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초심 힘이 커지도록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그렇게 나오면 사회도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까 내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림을 뭐 팔아서 뭘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지만은 내 그림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후배들 보거나 뭐 하는 거 초심 절대 너가 처음 작가가 되려 할 때 마음먹었던 것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인내하는 것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심을 놓지 않고 계속 여기를 힘을 키워준 그 느낌을 잃지 않으시면서 지금까지 긴 시간 계속 이 그림과 함께 했다라고 시간을 견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50년 후에 지금의 강종렬이 그 시절의 강종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27살 그때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27살의 강종렬일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그 강종렬에게 내가 50년을 살아보고 나니까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거꾸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간 어떨까요? 훌륭한 서양의 화가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보면서 저 정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꿈꿔왔던 것을 지금에 와서 내가 생각하니까 강종렬이는 그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작품을 해왔고 나름대로의 역사성이나 사회성이나 가지고 이 사회의 강종렬이라는 게 나중에 꼭 뭐 나는 꼭 안 나 길이 이제 그걸 떠나서 내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너가 27살 때 결심했던 건 지금도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먹었던 것들을 쉽지를 않은데 사회 변화는 안 하지만은 또 내 같은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7살 강종렬이 봤을 때는 힘들어도 내가 잘 갔다, 잘 결정했다, 그리고 그냥 믿고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 초심을 지킨다는 게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초심을 지켜야지 이게 아닌 거래요. 뭔가 온 힘을 다해서 얘한테 힘을 줘야 초심으로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힘드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본인을 믿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세 번째 질문인데 토크. 지금 저랑 이렇게 토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우리 화백님은 요즘에 오프라인은 온라인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우리는 상당히 긴 시간을 붓으로만 쭉 해갖고 물감으로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온라인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분산이 되면 생각이 분산이 쪼개지다가 보면 한쪽으로 몰입도가 약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온라인 쪽은 우리 지금 내 매니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쭉 하고 나는 오프라인 쪽이나 뭐 내가 하던 있습니다. 내가 하던 것을 더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내가 하던 그 물감 냄새를 더 열정적으로 더 힘이 나는 데까지 계속 예술이 뭔가 파헤쳐보고 더 싶은 건 정말 지혜로운 전략을 잘 쓰고 계십니다. 온라인은 젊고 이게 내 매니저들이 알아서 할 거고 난 내 거 깊이 있게 한다. 저 이런 게 많은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그 작가님이든 원래 화백님이든 이런 분들이 취해야 될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초심은 여전히 힘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작품 세계를 해나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이밍. 살다 보면 인생의 최고의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화백님이 생각할 때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때였다. 혹시 하는 때가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게 예를 보면 예술적인 것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자기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좀 바라보고 싶잖아요. 솔직한 표현이 65세 정도, 6세 이럴 때부터
팬들도 많이 생기고 내를 진정성을 알았죠. 지금이 황금 때가 아니냐 이랬는데 내가 아들 하나 딸 셋인데 네, 연말 때면 우리 집은 가족끼리 전부 단체방에서 자기 계획들 이야기하고 또 1년 해왔다 잘못했던 거 सब 단체방에서 하고 이러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하는 데까지 내 열정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보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항상 나는 삶이 현재가 제일 황금기로 생각하는데 저는 작년대로 또 최고의 해를 보냈고 그 전도 그랬고 그 이후에 앞으로도 지금 한 10년 계획을 어느 정도 내가 세워놓고 쭉 하고 있거든요. 자꾸서 미술에 가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때가 아니냐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작가님이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도 이뤄 오셨는데 앞으로 난 이런 건 꼭 이뤄보고 싶다 뭐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꿈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내 해오던 것을 중단이 안 됐으면 작품을 건강은 둘째 문제고 그게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건강하다가 보면 자꾸 내 몸도 조금 이렇게 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약간 지금도 항상 긴장이고 그리고 작품 할 때만 그 정신도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늘 사우나 가면서 좀 걸어서 가고 차도 안 타고 걸어서 오고 요새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저녁밥 먹고 막 애엄마가 공원 이렇게 한번 돌고 다니면 이제 돌고 정원이 조금 넓으니까 이제 스케치하면서 걸어 다니고 내 그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일상이고 내 작업실 보면 바위 있고 큰 나무가 있고 뭐 봄 되면 잡초들 해놓고 뭐 저 잔디밭에서 뭐 나는 거 풀들 있잖아요. 이름 모를 풀들 생성과 소멸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주시하면서 작품을 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갖고 대작들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지금까지면 충분히 좋겠어라는데 보니까 또 뭘 준비하고 계시고 더없이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고 예. 애엄마가 요새는 좀 많이 챙겨요. 근데 고맙다는 말씀은 하세요? 근데 옛날 우리 시대 때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시대는 안 했는데 지금은 하셔야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보고 계실 거거든요. 다른 사람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맙다 이거 한마디는 해주셔야죠. 당신의 남모른 정성 뒤에서 말없이 안 나서고 뒤에서 조용조용한 뒷받침해주고 젊은 날에 하루 힘들었을 때 엄청난 조금 돈 생기고 물값만 몽땅 갖다 쓰고 생활비는 조금 시집거리만 주면서 그래도 살아오는 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그렇게 나를 케어해주고 도시락이 했으면 싸주고 그런 걸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 내 작품을 좋아하고 그것이 힘이 됐던 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브랜드 인사이드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꿈을 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 때도 꿈이 힘이 되고 꿈이 희망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고 우리보다 세대보다 더 좋은 일 많이 들 테니까 희망을 갖고 특히 대한민국 요새는 이제 밥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잖아요. 방송이나 특히 예술 쪽 이런 데다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뭐 풍만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이제 우리 건조한 생각도 조금 버리고 그런 풍부한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백꽃 작가 하면 이제부터 어떤 분을 떠올려야 하실지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겠죠? 네, 오늘 함께 하셨던 강정렬 화백님을 기억하시게 될 것 같고요. 우리 화백님의 작품 이제 와디지에서 오픈될 예정인데 아마 방송이 나갔을 때쯤이면 이미 오픈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품 이 집에 소장해 놓으시면 24시간 1년 365일이
샤방샤방 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해주신 메시지 중에 딱 하나를 기억하자면 초심을 지키는 것도 초심에 계속 힘을 주고 얘를 키워야 이 초심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 마치 꿈을 키워야 꿈에 힘을 주고 자꾸 관심을 가져야 꿈대로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랑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